이 사무실 역사가 너무 깊어요. 92년부터 있었으니까 무려 8년 더하기 24년 하면 32년, 33년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 역사 깊은 장소를, 그리고 제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성북을 떠나지 않겠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국회의원 될 때도 안 될 때도 성북에서 뼈를 묻겠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또 한편 보면 최근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2번을 못하면서 근 7년간 정치 공백이 있었죠. 7년간 정치 공백이 있는 동안에도 이 사무실을 어렵게나마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 사무실 상당히 크고 또 이걸 제가 차마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렵지만 유지하고 있는데 그 보람이 언젠가 조만간 나타나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요즘 뭐 총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역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 걱정도 많을 것이고 또 민주당 중앙당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이적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이적에서는 특별한 언론 보도는 뭐 특별하게 보도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제인가 제가 가끔 아침에 산에 올라가요. 또 같이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올라가 보는데 묻는 말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보자마자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신청서를 철회했어요. 철회한 이유는 여러 가지 뭔가 제 나름대로 느낌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게. 저도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연 그런 행동이 잘하는 행동인가 하는 후회도 가끔씩은 합니다. 그러나 결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앙당이 좀 중앙당답게 민주당답게 가지 못한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이건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공천 과정은 아직 많이 남았고 성북을 지역에는 많은 변수가 복잡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잘 되건 잘못되건 전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제 마지막 정치적 활동할 때까지 그 소임을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좀 신기루는 좀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 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허전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활동을 안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7년의 세월을 기다렸잖아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에 있을 민주당을 어떻게 바로 정립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야 할 몫일지도 모르고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서오세요. 괜찮습니다. 어서오세요. 누구 오셨나요? 안 오셨어. 괜찮습니다. 혹시 뭐 이런 관련돼서 뭐 좀 총선 관련해서 지역에서 들은 얘기라든가 이런 것 뭐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보실래요? 아니 기동민 의원 쪽에서 네. 전화 와요. 의원님이 통보했다. 그래요. 아까 무슨 위원회죠?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에서 낙오가 됐다 하고 이렇게 강구를 하고 다녔는데 임명료가 의문스러워요. 너는 꼭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그렇게 말했으면 말을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분들한테 너희들 걱정이나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정확히 좀 전달해 주셔야 돼.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심에서 탈락이 됐는데 전병헌 의원은 또 하필이면
그 김병기 검증위원장의 경쟁자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정작 지금 중요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 임혁백 교수가 있는 거기에서 다시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우리 없는. 바람은 저 친구도 같이 현수가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은 현수막 없어 아직 저 친구도 없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일정에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성북 지역도 중요하고 나의 정치적 고향이니까 내가 여기서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그 고마움을 보답을 해야 할 책무가 있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을 5선하게 하게 된다면 선거를 6, 7번 치른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제 성북구도 걱정해야 되지만 전국 상황을 좀 걱정하고 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기여해야 합니다. 총선 기간이든 이전이든 이후이든 아까 말씀드린 총선 이후에 커다란 격변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클지를 아무도 예측 못해요.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뭐 총선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자기가 공천되기 위해서 막 정신이 없죠. 우정도 사랑도 없습니다. 거기는 선배 후배도 없고 그냥 참 이상한 판이 됐어요. 전엔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좀 좋지 않게 생각하죠. 선후배 사이에서 싸우고 같은 진영 내에서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근데 어쨌든 좋지 않은 모습을 어쨌든 지나가면 총선 끝나기 전까지도 제가 전국적 범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구정 전에 강주 전남 지방을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한번 번개처럼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론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제 민주당의 본거지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 지역의 유권자의 지지 없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좌절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역사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총선 때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총선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그 자리 편하게 앉으시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찍고 있어서 잘못 앉으시면 텔레비에 나갑니다. 그래서 뭐 구정 전에 한 3박 4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전남의 주요한 인사들, 단체들, 지역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짜고 있는데 만날 사람, 갈 지역,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곳에 꼭 가보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 후보를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고창 같은 고창에 누구 가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저한테 주시면 그때 같이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해서 정말 참된 지역, 호남 지역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뭐 여론조사도 있지만 제가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국회의원 때일 때도 그렇고 아닐 때도 호남 지역을 어려운 판단이 있을 때는 돌았습니다. 근데 직접 들어보는 게 제일 정확했어요. 그리고 틀리지 않았어요. 열린 귀로 들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번 어디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그 후보 한번 만나서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조금 생각이 나죠.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보고 얘기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이제 걱정의 뜻을 알겠어요. 중요한 때니까 당 대표니까 대표에게 좀 믿음직하게 보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지금 이 대표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나쁘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처음 받을 때부터 제가 무슨 그분의 돌격대로서
그분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내 소신과 철학 때문에 같이 결합했고 연대했고 도울 것 최대한 도왔고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보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만 그분은 그 자기 측근들을 공천에서 배제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한 6대4 정도로 비주류를 인정했습니다. 동교동계도 6대4, 나머지 4를 꼭 인정했어요.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통합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정대철 같은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대중 반대했잖아요. 근데 정대철을 자르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비율을, 그러니까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나머지 4의 비율은 그분들을 배려해주면서 소수 의견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구나.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그렇게 했고 또 나머지 시기에도 제가 뭐 대표에게 좋은 말에서 공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 그런 타성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면 오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회장이 말씀하는 것 유념하고 제가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